경북 동해안 시군이 급격한 인구 감소에 새로운 성장 동력도 찾지 못하면서 지역 소멸 위기에 놓였습니다. 31번 국도 포항 기계 구간이 4차선으로 확장 개통됐지만 신호등이 지나치게 많고 설계도 잘못돼 개선이 시급합니다. 한동대가 페미니즘 강연회를 불허하고 관련 학생을 징계한 것과 관련해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구 감소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농어촌 지역은 이대로 가다가는 아예 소멸될 처지에 놓이는 곳이 많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인구 지키기에 비상이 걸렸지만 뾰족한 대책을 찾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찬반 갈등까지 겪으며 신규 원전을 유치하려 했던 영덕군은 원전 사업 백지화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면서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4년 전 4만 명선이 무너진 데 이어 해마다 400명 가까이 줄면서 3만 8천 명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러다가는 지역이 소멸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자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인구 상황판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와 전출입 통계는 물론 합계 출산율과 혼인 이혼 추이, 결혼 이민자 현황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과연 마이너스 성장률이 언제까지 되는지 현황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사업도 발굴을 해서 우리가 대응 방안을 모색하자. 울진군은 사정이 더 다급합니다. 4년 전까지 그나마 5만 2천 명선을 유지해온 인구가 1년여 전부터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 5만 명선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원전 의존도가 높은 지역 경제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으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원전 주변 지역의 일자리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있던 인력들이 다 빠져나간 이후라서 북면이나 죽변 지역의 인구가 많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울릉군은 이미 1년 전 인구 10,000명선 시대가 끝났습니다. 한 명이라도 아쉬운 상황에서 2년 새 160여 명이 줄어 현재 9,8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올해부터 출산 장려금을 첫째 아는 680만 원, 둘째 아는 1,160만 원, 셋째 아 이상은 2,600만 원으로 2배 이상 늘렸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여성과 고령 인구를 바탕으로 산출한 소멸 위험 지수를 보면 영덕과 울진, 울릉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고 이 가운데 영덕은 30년 후 없어질 수도 있는 고위험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가뜩이나 나라 전체가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상황에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농어촌 자치단체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수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537억 원 늘어난 1,923억 원의 예산을 올해 경북 동해안에 투입합니다. 분야별로는 포항신항 스웰 개선 대책 시설공사 306억 원 등 항만 건설 분야는 1,637억 원, 포항시 양포항 방파제 보강공사 91억 원 등 어항 건설 분야 217억 원, 국립등대박물관 증축 56억 원 등 해양 안전 문화 분야는 69억 원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1월 중 공사를 조기 발주할 계획입니다. 31번 국도 포항 기계 구간이 지난 연말 4차선으로 확장 개통됐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도로가 새로 놓이면 시간이 단축되고 안전이 향상되는데 이 도로에는 신호등이 많아 시간 단축 효과는 없고 일부 마을 진입 구간은 설계 미흡으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시 흥해읍 대련리 포항IC에서 기계면 내단리까지 31번 국도 8km 구간이 지난해 12월 27일 확장 개통됐습니다. 4차선으로 확장돼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조금 가다 신호등, 또 정지 신호등을 만납니다. 종전 2차선 구도로에는 신호등이 2개인 반면 확장된 4차선 도로에는 신호등이 무려 7군데, 기계면 소재지에 있는 4개까지 더하면 1km마다 신호등이 1개꼴입니다. 신호등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다 서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옛날보다. 시행관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포항에서 안동 신도청까지는 고속도로가 교통을 담당하는 만큼 이용률 3등급인 31번 국도는
설계 시 접근 편의성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 신호등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호등 관리는 경찰에 이관된 만큼 관할 경찰서가 지역 실정에 맞게 신호등 주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호등은 설치하면 경찰서로 다 이관합니다. 다 이관하는데 저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그런 교통 시설들을 설치할 때 이제 협의를 거쳤는데, 특히 기계면 내단리 접속 도로는 구도로와 90도 직각으로 꺾이는 구간이 연이어 만나도록 설계돼 대형 차량은 중앙선을 넘기 일쑤입니다. 트럭과 버스, 승용차, 보행자가 뒤섞여 사고가 끊이질 않아 이미 상습 사고 도로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기억자가 된 데가 많고 접촉 사고가 여기서 많이 납니다. 6개월 동안 한 20건이 났고 앞으로 영농철이 다가오면 사고가 더 많이 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도로 개통 후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 만큼 재시공이나 설계 보완 등 후속 대책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울진 범군민대책위와 울진군의회 원전특위는 경북도청에서 신하늘 원전 3, 4호기 건설 재개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쳤습니다. 울진군의회 원전특위 위원들은 오는 11일까지 전남 영광과 경주 등 전국 원전 소재 시군에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서명운동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한편 탈원전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본부는 지금까지 온라인 서명에만 13만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종식 교육감은 2019년을 공약사항인 학교 업무 정상화와 함께 무상급식 시행 등 교육복지 실현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는데요. 정작 학생 교육과 생활 지도에 대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엄지용 기자입니다. 교육행정포털에 신설된 표준 업무 매뉴얼, 교무 학사 등 5개 부문 176개 행정 업무에 대한 업무 흐름도와 관련 법령, 추진 절차가 상세히 기재돼 있습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일선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2, 3년 지난 자료들이나 규정들은 찾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감 선생님이나 혹은 담당 장학사님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학교 업무 정상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업 소관과 시기를 달리했던 50여 개 학교 공모 사업을 묶어 일괄 안내하고 올해도 교육 정책 사업 중 80여 개를 폐지해 남은 예산을 학교 기본 운영비로 나눠줍니다. 또 한 해 13개 과정을 찾아가 들어야 하는 교사 의무 연수를 원격 과정으로 개설합니다.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그런 이야기인데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이들 수업하고 생활 지도입니다. 선생님이 아이 곁에 가서 제자리에 가서 교육에 전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따뜻하고 안전한 학교도 내걸었습니다. 올해부터 초중학생들에겐 전면, 고등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한해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고교 입학금이 면제됩니다. 초등 저학년 교실에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설치하고 안전 체험관이 세워지는 한편 내진 보강 공사는 53%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성적 우수자 중심의 현 교육 체계를 깨고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육 자치의 기본 틀을 만드는 게 경북교육의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합니다. 일반 학생들, 실업계와 고졸 학생들의 삶의 힘을 키우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조금 더 인간이 중심이고 노동이 귀하게 존중받는 인간상을 먼저 만드는 것이 정립이 중고등학교 때 되어야 해요. 노동, 인권 이런 교육이 지금 중고등학교 시기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를 위해선 학생과 학부모가 주도하는 도와 학교 단위의 정책 간담회와 자체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옮기는 결단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북의 경기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으로 치닫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은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경북은 지난해 96.9로 이미 불황으로 접어든 데다 내수 위축과 생산량 감소 심화로 올해 경기는 금융위기 이후 최악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61.9%를 유지하고 실업률은 4.1%로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의 여파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년 전 한동대가 페미니즘 강연을 개최한 학생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이 보장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징계 철회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는데 대학 측은 권고안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말 한동대에선 한 학술 동아리가 페미니즘 강연회를 열었고 학교 측은 규정을 위반했다며 강연을 주최한 학생에게 무기정학과 특별 지도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후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논란 속에 국가인권위는 조사에 착수했고 10개월 만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대학이 기독교 건학 이념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강연회를 일방적으로 불허하고 관련 학생을 징계한 건 헌법이 보장한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징계 철회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종교사학이더라도 공공성이 전제된 교육기관인 만큼 학교 운영의 자유보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우선이고 이번 징계로 인해 대학 내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무기정학 등의 징계 조치가 학칙이 아닌 별도 규정으로 결정됐고 이의 신청 등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7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동대학생 부당징계 공동대책위는 한동대는 이번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학칙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국가인권위 결정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그리고 한동대에서는 이번 무기정학 학생에 대한 철회를 즉각 저희는 강력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대 측은 현재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을 수용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한동대가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특정 종교만을 고집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민주적인 종교사학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주시가 축구와 태권도, 야구 등 3개 종목의 동계훈련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경주시에 따르면 1월과 2월 2달간 축구와 태권도, 야구 등에서 143개 팀에 2,900여 명이 경주에서 동계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인프라와 온화한 기후, 풍부한 숙박시설이 장점이라며 훈련장 무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울진군은 내일자로 공무원 15명에 대한 승진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4급 경제건설국장의 이완식 매화면장이 승진 발령되고 울진읍장의 전찬옥 온정면장이 전보 발령됐습니다. 노사협상 결렬로 국민은행 노조가 오늘 하루 1차 총파업을 벌인 가운데 경북도 내 전 지점은 정상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파업에 따라 당초 경북 지역 11개 거점 지점만 영업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은행 측은 지역 사정을 고려해 도내 전 지점 정상 영업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계와 기업 여신 기한 연장과 대출 원리금 납부가 파업으로 정상 처리되지 않을 경우 연체 이자 없이 처리할 계획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 아침 반짝 한파가 찾아오겠고 낮 동안은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새벽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매서운 칼바람에 오후부터 미세먼지가 차츰 해소됐습니다. 내일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아침에 반짝 한파가 찾아오겠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기온 영하 6도 안팎이 예상되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5도에서 6도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지만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5에서 10cm의 눈이 예상되면서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강한 바람에 강풍주의보도 발표됐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다가 밤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5도에서 영하 7도, 낮 기온은 5도에서 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새벽까지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2도, 독도 1도, 낮이 되면 울릉도 3도, 독도 4도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표됐고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동해 먼바다로는 오전까지 곳곳에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오후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춥겠고요.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북 5개 광고협회 경주시 지부 300만 원, 후포 홈마트 김재춘 씨 100만 원, 울진군 후포면 장성대 씨 30만 원, 경주시 양남면 농업경영인 김건부 회장회 회원일동 20만 원, 안강 원각사 지장회 20만 원, 경주시 황성동 신주공아파트 경로당 이화순 회장회 회원일동 10만 원, 후포 여성의용소방대장 이난향 씨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후포 1, 2 노인회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영진수산 김기훈 씨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이상갑 씨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태창건설 황태식 씨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해맞이 요양보호사 교육원 10만 원, 지품면 3마12 새마을 지도자 이수철 씨 10만 원, 후포 등대풍물 회원일동 10만 원, 영덕군 영해면 버령 1위 신일용 씨 5만 원, 울진군 후포면 새마을 후원 회장 최영란 씨 5만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였던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을 지역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만든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 조례가 제정 4년 만에 폐지됩니다. 경상북도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중앙부처 기능이 사라지고 기존의 규제개혁 업무와도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조례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직후 전국 유일하게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경상북도는 대규모 위원회와 80여 개 추진과제를 선정해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를 뒷받침해 왔습니다. 경주교육지원청과 경주경희학교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해 오는 18일까지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경주교육지원청은 월성초등학교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 대상 초등학생 18명을 중심으로 무용과 요리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1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이들을 지원합니다. 경주경희학교도 초중고생 54명을 대상으로 공예품 만들기와 직접 재료 구입해 요리하기 등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경상북도가 지역 다문화 가족 자녀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우기 위해 이중 언어 능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베트남 출신 다문화 가정 자녀 20명을 16일까지 베트남 현지에 보내 이중 언어 캠프를 운영하며 오는 9월에는 국내에서 전국 이중 언어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중 언어 캠프는 경상북도가 지난 2015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주요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2단계 전환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공공부문 정규직화 2단계 전환 대상인 기간제 노동자 가운데 정규직 전환 비율은 13%에 불과했고 파견과 용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5%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1월 8일 화요일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